처벌 규정까지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에 무게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건 좀 억측 같고요. 네. 다 하는데 그 버티면 그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안 하는 그리고 놈이 범인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김남국 방지법. 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죠. 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 가상자산 이제는 1원만 있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어제 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 요 앞에 전광판에 뭐가 뜨냐면 가, 부, 기권 이런 게 좀 뜹니다. 근데 초록색이죠. 온통 초록색입니다. 그 이유 만장일치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 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국회에 또 신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두 번 모두 재석 268에 찬성 268, 재석 269에 찬성 269. 두 법 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 그래, 이제 수습해야지. 통과됐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 김남국엔 손 못 쓴다. 네.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이 사안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한테 이 법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일단 보면 코인 보유 국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내달 말,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신고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버티면 그만이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 의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국회의원들 다음 달까지 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신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됐지만 문제는 안 하고 버티면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이상일 위원님. 예.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하셨고 네. 지금도 뭐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얘기 사실 초반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뭐 처벌 규정까지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에 무게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건 좀 억측 같고요. 네. 다 하는데 그 버티면 그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안 하는 그리고 놈이 범인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위법을 해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과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렇게 미비가 생겼으면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미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버틴다? 저는 제가 경험한 국회의 모습으로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 네, 멘탈 갑 중에 갑갑갑이 아닌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도 뭐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지금 이게 어제 통과가 됐었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를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아까 기사. 네, 지금 보면은 문제는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잠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제출 안 하고 버텨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고 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해충돌 이 여부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냐?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25일 기자들과 만나 21대 현직 국회의원의 보유 내역과 거래 현황에 대해 윤리심사 자문위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다
내세요. 다 정부 자료 제출하세요 했는데 기술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휴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내면 이 기술적인 시스템은 뭐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상우 위원장님. 아니 지금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이재용 대변인 말 잘못한 네,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 시스템을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빅브라더 행사를 할 겁니까? 어차피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각 거래소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뭐 콜드월렛에 들어있는 건 기술적 시스템이 안비되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소에 지금 들어있는 코인들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받아가지고 권익위에다 전수조사 맡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기술적 시스템을 의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남국엔 손 못 쓴다. 저 제목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손 못 쓰는 거죠. 300명 전원에게. 김남국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헌법상 원칙이에요. 뭐냐면 소급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네. 우리 이 재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다수의 인권, 그러니까 문명 국가들이 그러니까 취하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불가능한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입법이 되는 거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상일 특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 21대 국회 취임일로부터 소급해서 다 등록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처벌 규정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음 총선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서 국회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에 신고를 하는 그거는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은 처벌 규정이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 처벌 규정이 있는 데에다가 가상자산만 쓱 껴넣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기면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나왔죠. 문제는 공윤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 이후의 거래만 신고하게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그럼 임기가 시작되고 그 작년, 재작년 그때 했었던 그거는 그 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피아노님인가요? 국회의원의 무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대표 직종이 국회의원 아니었나? 이건 질문인지 비판인지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게 지금 김상일 위원님. 네. 아유 무슨 뭐 그거 뭐 버티는 게 국회의원도 원래 가벼웠어? 뭐 약간 이런 약간 비판 느낌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법인격은 무겁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간 분들이 가벼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묵직합니다. 무게를 네. 버틸 수 없는 가벼운 분들이라면 어떤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공직자윤리법은 네. 국회의원만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네. 공직자 전반에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반 공직자들까지 다 소급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에서는 입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일단 처음에 이 의혹, 코인 의혹이 논란이 제기가 됐었던 게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 입법 로비 의혹 위믹스 발행사죠. 네, 위메이드. 21대 국회 14번 방문했다. 14차례 방문. 이런 기사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했습니다. 땅땅땅. 위메이드가 국회 몇 번 왔는지 밝힙시다. 공개합시다. 해서 어제, 네. 어제 실제로 위메이드가 국회를 몇 번 왔는지 이광재 이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의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입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14회 유메이드는 14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여기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의원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4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볼까요? 위메이드 3년간 의원실 8곳을 접촉했다. 14곳이 아니고 8곳입니다. 어디는 2번, 3번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코인 입법 로비 확산 촉각. 네. 대체 그러면은 14번 왔는데 8곳을 갔다 그러면 중복해서 간 데는 어디냐?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14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허은하, 윤창현, 정의용 의원은 3번씩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김성주, 오기형, 김종민, 김한규 의원 1번,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 2번, 그리고 정무위 참석을 위해서 왔었던 게 1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한 번씩 한 번씩 온 곳도 있지만 2번, 3번 방문한 곳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왜 간 거야? 왜 만난 거지? 라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의원들 어제 곳곳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키워드 해명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일단 윤창현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위맥스가 상장 폐지될 때 그때 입장을 좀 얘기하려고 왔었다. 그래서 그때 왔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종민 의원은 입법 로비가 전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나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바 자체가 없다.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만난 적 자체가 없고 보좌진들이 일 때문에 만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해명 릴레이가 벌어지는 지금의 이런 상황.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방문한 거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아주 막 투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비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뭐 출입증 쓰고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윤창현 의원이 해명을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백서보다 과도하게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상장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협회, 닥사라고 하죠. 가상거래소 협회에서도 국회에다가 이런저런 설명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는 그것을 당연히 들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무위의 의원실을 찾아왔다는 것은 네. 뭐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의혹은 오히려 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다든가 뭐 어디에서 뭐 따로 만나가지고 어떤 뭐 정보를 주고받았다든가 일을 할 이런 거면 어딘가 으슥한 데서 만났겠지 이런 그렇죠. 말씀인 그리고 거죠. 저렇게 공식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가 이루어졌다든가 네. 아니 개인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무리하게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이 됐다든가 이런 네. 게 좀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문을 하고 저도 뭐 국회의원회관을 가봤습니다만 층층별로는 막혀 있지만 층내 안에서는 또 막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 간다 그러고 옆방 가고 그 옆에 가서 사실 뭐 다른 방에서 나 어디 4층 휴게소 있으니까 거기로 와 그러면 또 거기서 만날 수도 있긴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